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학입니다. 오늘 9월 11일 오후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구성학으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역시 장소는 공원입니다. 집에 있자니 그렇고 나와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공기가 일단 좋잖아요. 그리고 구성하기 피림 위독 이렇게 뭐라 그러나 칠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숫자의 개념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옛날에 한명회라고 있습니다. 한명회. 그분은 이제 그게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구성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찌 이게 활용하다 보면 진짜 이게 내 손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학이라는 것이 이제 내정법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사주적인 개념. 이제 오늘도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본명성 5인데 의뢰생 같아요. 의뢰생 같은데, 제가 가르쳐 주신 분이 아직 사주적인 부분은 조금 미약한데, 용신이 뭐냐, 인수운에는 어떻고 비거분은 이걸 따져서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용신을 많이 찾았죠. 지금도 이제 용신파가 많고 또 격국파도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진짜 격국을 아주 잘 하시는, 저보다 이제 좀 나이가 좀 어린데, 그 친구는 지금도 부산에서 아마 철학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제가 나이는 그 친구가 좀 어리지만, 제가 좀 나이가 좀 더 많더라 하더라도, 제가 존경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평진전 평주를 통으로 외울 정도의, 그 정도의 하여튼 실력이고 능력이었던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국론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는 용신론도 마찬가지고 따라갈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용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나는 이제 구성학으로 주로 많이 하고 간단하게 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구성학으로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월 11일 임신날입니다. 임신날. 중궁으로 4인 것 같아요. 오늘 4하면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가 그런 것처럼 4가 오면 타협, 거래, 조정, 이런 것이 쉽지 않다. 아니면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와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신날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인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모임 같은 걸 잡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4다 보니까, 4면 동남방위하고 동북간 방위가 약간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을 이동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좀 덥고 밤에는 그래도 좀 시원하다 그러나, 시원한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잔잔한 이제 가을인 형태가 되니까, 가을이다 라는 개념이 오면 사람들이 어떤 이런 변동을 하죠.
계절이 변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이때 변동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고, 제가 예전에 이제 사주 공부 잠깐 이제 물상으로 하신 분한테 배울 때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은 언제 옮겨 심냐, 언제 심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진사달하고 유술달 요때 안으로 들고 밖으로 나가고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뭐냐면 인간도 요 시점에 이사하거나 이동하거나 변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근사치답이 거의 다 맞아요. 그때쯤이면 이사를 하거나 변동하거나 이렇게 변화 변동을 갖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올해 언제 이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올해 유술 내년에 언제 이사해요? 4월 5월 이렇게 이사한다, 변동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이 갑진이라고 그러네. 갑진이 오죠. 갑진이 오면 내년에 이제 이사하거나 변동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호랑이띠, 개띠, 말띠. 이 사람들이 내년에 아마 변동이 오거나 이사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자진 띠도, 자사 띠도, 뭐 그건 뭐 명리에서 뭐 영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긴 하는데, 그걸 떠나서 어찌됐든 인호술 띠는 내년에 신자진이 오면 인호술은 변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사하는 겁니다. 이사하고 싶다,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장모일에서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신자진 띠는 지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도 변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사하는 경우는 뭐 인호술띠 같은 경우는 고향을 떠난다, 하던 일을 바꾼다, 또는 뭐냐면 먼 곳으로 이동한다. 신자진띠는 이제 스스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는 보통 이제 사주 따라서 이야기하면 사주가 뭐 자기가 사주에서는 뭐 용신 쪽이다, 아니면 화가 강하면 목으로 이사해라, 금이 강하면 뭐 수로 이사해라, 이런 형태가 종종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내가 뭐냐, 네 용신이 뭐냐, 이런 개념에 따라서 자꾸 이제 변동이나 이사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성학에서는 그냥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숫자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 어느 방향이 좋을까, 그거는 자기 본명성하고 유리한 곳, 그 본명성을 생하는 곳, 도와주는 곳, 이쪽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명성이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 사가 오니까, 올해 같은 중국에 사가 오니까, 사가 오면 첫째가 어디가 깨지냐면 동남간이 깨지고 서북간이 깨지는 것 같아요. 동남간 같은 경우에는 3이 팥살 안파를 맞는 것 같고, 서북간 같은 경우는 이제 팥살을 맞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본명성은 또 갈 수 없는 방향이 되니까 그 외의 방향은 자기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명성 2번, 6번, 7번은 2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되냐면 남쪽에 본명성 8이 옵니다. 근데 8이 오면 나한테 2토하고 6금하고 7금은 생강이니까 토생금 관계니까 상당히 유리한 방향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남쪽 방향으로 2하고 6하고 7은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걸로 보면서 2 같은 경우는 한 2년 후 같은 경우는 8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그 부동산의 효과나 가치가 엄청 높아집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본명성이 돌아가는 자리, 중궁의 그 자릿수가 오는 경우의 수에 기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명성 7은 어디로 가야 되냐. 본명성 7은 7방이, 본명성 7방에는 6, 2, 8, 5, 6285. 6285 같은 경우는 본명성 7방향으로 만약에 이사를 한다 라고 하면, 그 7방향이니까 뭐냐면 금전의 이득이 좋다, 명예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치를 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본명성 9 같은 경우는 본명성 8이나 본명성 5나 본명성 2들이 이 9방향으로 가면 거기 구자화 방향이니까, 첫째 누구한테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구자화는 문서, 식구 중에는 뭐 딸한테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가치로 따지면 아주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그쪽으로 가도. 9라는 것이 최고의 숫자입니다, 마지막 숫자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유명해진다는 것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뭐 신자진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제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간다고 하면 신자진띠들도 똑같이 그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올해에 준한 겁니다. 그럼 본명성 4를 놓고 방향을 정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드린 거고, 내년 2월 4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떡국 먹고 나서는 방향이 좀 바뀝니다. 왜냐, 그거는 이제 구성 숫자가 중궁에 3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조정이 아니죠. 이제 방향이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그 구성 숫자와 상황에 따라서 방향과 효과를 다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갑진이 오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불상으로 이제 철학원을 하시는 분을 한번 만난 일이 있습니다. 뭐 그분한테서 좀 공부도 같이 좀 했긴 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손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벼랑간에. 그래서 아니 뭐 저 사람 사주도 안 보고 어떻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걸작입니다. 목상이라 이사를 했다, 이게. 요건 퀴즈입니다. 왜 목상이라고 해서 이사라고 했을까? 퀴즈입니다. 두 번째, 집이 언덕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목상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상이 언덕 위에 집을 졌으니 돈이 있겠냐, 목상이 언덕 위에 집을 졌으니 집이 항상 위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사주 보는 논법이 여러 가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각가지 하여튼 특이한 방법론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내년에 갑진이 왔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이사를 할까요? 갑목일주들이 내년에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목이 왔으니까.
목상들이 왔으니까 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분의 통변 논리는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그때 당시 그분이 아마 손님이 하루에 한 많이 올 때 한 5, 60명 왔습니다. 5, 60명. 이거는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5, 60명. 그건 제가 그때 이제 그분을 우연치 않게 그 철학관을 찾아가게 돼서 거기서 왜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며칠 있으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수업도 제가 이제 기초적인 걸 제가 거기서 강의도 했습니다. 사주에 대해서 하기도 했는데 그분은 참 특이하게 보십니다. 사주를 오래도 안 보고 한 3, 4분 한 5, 6분에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그분도 존경하고 제가 부산에서 하는 격국의 대가도 존경합니다. 사주를 보는 방법은 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간에는 이제 유튜브가 발전되다 보니까 육친에 준해서 하시는 분도 많고 다양한 농법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거는 자기가 얼만큼 많이 사람을 상대했느냐 그리고 얼만큼 자기가 책을 많이 봤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한지 한 2, 30년 됐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이거는 논리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하더라. 많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혹시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이사하셔가지고 좋은 효과를 얻고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인 구성학이었습니다.